네, 반갑습니다. 이제 중국도 끝이 보이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중국의 마지막이고요. 명청시대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수업만 한다면 한 2시간 정도는 소요되는 건데,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편하기는 편하네요. 네, 하여튼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청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원나라가 망하고 새롭게 명나라가 들어옵니다. 마이크 킨 거 맞죠? 네, 맞네요. 오늘 아침부터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이번 주가 3일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영상을 올려야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으로 해봅니다. 자, 1368년에 건국했고요. 1644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네. 뭐 황제별로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홍무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는 뭐 고종이니 세조니 하는 그런 묘호를 썼는데 이 명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연호를 하나만 쓰는, 보통 황제가 한번 즉위해도 연호를 되게 많이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명나라 때부터 황제 한 명의 연호 하나, 이게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연호를 붙여가지고 황제 이름을 붙이죠. 홍무제 이런 식으로.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고종이 나중에 황제한다고 한국사에 보면 하잖아요. 그걸 갖다 연호가 그때 광무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무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한테는 별로 익숙한 방법은 아닌데 중국 특히 명청시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연호를 사용해서 황제 이름을 붙인다 하는 거 깨알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홍무제가 누구예요? 주원장이죠. 네, 주원장입니다. 황제에 있었던 기간은 1368년부터 1398년까지가 되고요. 주원장의 예전 행적을 좀 따지자면은 이거 좀 불쌍한 집이에요. 불쌍한 집이에요. 원래 형제가 좀 있었는데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자기 빼고 다 죽었어요. 자기 빼고 다 죽고 자기도 그 전염병 그게 아마 뭐 천연두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막 곰보가 돼가지고 막 얼굴 그래 돼가지고 뭐 인물도 되게 없어요. 그래가 지 혼자 어렸을 적에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절에 가서 생활을 하게 돼요. 절에 가서. 근데 이 송나라 이후로 해가지고 이 뭐 승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천대를 받아요. 네, 천대를 받아서 이 사람이 그 뭐 나중에 흑역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뭐 버라이어티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절에 가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그 홍건적의 날 여기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강남 지방의 지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수도는 처음에 난징으로 정했어요. 난징. 남경이라고 부릅니다. 남경. 지금의 난징. 여기로 수도를 정합니다. 강남이에요. 강남. 그래서 중국 역사상 거의 최초로 경제적 중심지와 정치적 중심지가 일치하는 시기가 이때예요. 물론 난징은 수도로 오래 못 갑니다. 이건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홍무제가 권력을 잡고 나서 하는 일이 이제 황제권 강화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하는 게 이 제상제도라는 걸 폐지를 합니다. 제상이라는 게 뭐예요? 신하들 가운데 넘버 원이죠. 그죠? 그럼 제상을 따로 안 둡니다. 따로 안 둬요. 신하들 간에
넘버 원이었던 재상 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그러면 이제 황제한테 일거리가 쏠리거든요. 예, 황제한테 일거리가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무제 이 주원장이가 일복이 타고났어요. 한날 기록에 나오는 거는 8일 동안 이 사람이 처리한 상소문이 1660개. 8일 동안. 그 하루에 200개 이상 상소문을 펼쳐가 본 거고, 그래가지고 처리한 일이 3,300건. 그러니까 일복이 터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황제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내각이라는 제도가 성립하는 거죠. 내각제도. 알겠죠? 뭐 재상제도를 폐지하게 된 데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호유용의 옥이라고 해가지고 1380년 그 자기가를 황제 만들어주는데 도와줬던 이 호유용이라는 사람을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뭐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죽은 관련자만 대략 한 2만 명, 일족이랑 친족들 합쳐가 한 3만 명, 3만 명을 죽였다 하는 얘기고, 나중에는 남옥의 옥이라고 해가지고, 옥이라는 건 뭐 감옥에 갇혀가 죽고 막 이런 거를 갖다 옥이라고 하는데, 1393년인데 이 남옥이란 사람은 장군인데요. 이 사람이 또 반역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친족이랑 합쳐가지고 2만 명 정도 싹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란 거요? 요런 숙청을 거친 거죠. 숙청. 죽인 거야.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아예 뭐 죄가 없다? 죄는 크게 없어요. 뭐 죄를 지었어도 되게 큰 죄는 아니었는데 좀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싹 죽이는 거죠. 이 주원장 씨가 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 그리고 얘들도 잘못한 게 이 얘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만해요. 거만. 이 사람이 거만하면 안 돼요. 그 이때의 어떤 궁궐에서 일하는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거의 출근 인사가 유언이었어요. 나중에 내가 오늘 퇴근 못하면은 뭐 내 재산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매일 남겼을 정도로 이때 엄청난 규모의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숙청이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재상이 없으니까 그 전에 이제 재상 육부 있죠, 육부가 옛날에 중서성, 송나라 때만 해도 중서성 이쪽에 소송되었단 말이에요.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 이게 바로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야? 황제 직속으로 가는 거지. 이 황제권 강화 이런 것도 아무도 못해요. 되게 부지런해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그거 말고도 또 뭐라 해야 되나? 숙청. 아까 얘기했던 말 안 듣는 애들 숙청. 요거요. 숙청.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청나라 때도 나오는데 지금도 나와요. 문자예요. 말 잘못하면 뭐가지 날아갑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금기어가 있었어요. 금기어가 뭐였느냐 하니까 독, 그 다음에 적. 왜냐면 승이라는 거는 옛날에 자기가 절에서 활동한 거 이거. 독이라는 거는 이게 독자가 대머리 독자예요. 대머리. 그 다음에 적이라는 거는 옛날에 홍건적, 그러니까 옛날에 절에서 있었고 홍건적으로 활동했고 이런 흑역사는 꺼내지 마라 이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상소가 올라오는 거죠. 상소가 올라오는 거야. 어느 날 절에 도적들이 침입해가지고 승려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러니까 홍무제가 뿔따가 난 거지. 나중에는요 이거 뭐고 빛광자도 못 쓰겠어요. 빛광자도. 왜? 뭐가 생각난다고? 이 대머리가 생각난다고.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막 뭐락했다고. 이래 되면 또 가는 거야. 막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 원래 첫째 아들이 세자였거든요. 주표라고, 주표 맞나? 주표라고. 세자가 일찍 죽어요. 30 몇 살, 30대 후반에 죽어요. 그래가 이제 그 주원장의 손자, 주윤문이가 이제 황태손으로서 이제 다음 황제 자리를 이어받게 돼 있었거든요. 나중에 주윤문이가 주원장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사람 좀 제발 그만 죽이라고. 사람 좀 제발 그만 죽이라고. 그랬더니만 이때 했던 주원장의 유명한 얘기가 장미꽃 같은 걸 한 다발을 줘요. 야, 이거 잡아봐. 근데 이제 장미꽃 있는데 보면 가시가 많잖아요. 가시가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가시 많아서 못 잡겠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를 싹 발라내요. 이렇게 칼 가지고. 이제 잡아봐. 이제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왜 잡으라 했어요? 라고 하니까 주원장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게 나중에 네 황제 됐을 때 좀 편하라고 이래 하는 거다. 그런 또 어떤 집안의 속 사정이 이렇게 관련이 있다 하는 거 TMI로 이야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유교를 진흥을 합니다. 그 전에 원나라 때 이런 거 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얘기했잖아요. 원나라 때 신분 서열을 따지면 거지 바로 위에가 유생이에요. 거지보다 조금 나은 대우? 그러니까 유교의 유학 이런 거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었다는 거지. 근데 홍무제는 한족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왜? 그게 이 홍무제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어떤 강남의 지주들이 원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유교를 진흥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리학을요, 나라의 학문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과거 제도도 정비를 했어요. 과거 제도도 정비하고 육유라는 거를 반포를 하는데, 이 육유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유교의 예법이에요. 유교 예법. 유교와 관련된 가르침 6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윗사람 존경하고, 마을은 화목하고, 자손 교육 잘해야 되고, 생업 열심히 해야 되고, 잘못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서 지방에 퍼뜨렸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교를 진흥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도도 정비합니다. 제도 정비. 어떻게? 대명률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옛날에 그 당나라 때 법을 참고해가지고 대명률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린도책, 부역황책. 어린도책이라는 건요, 어린이라는 거는 물고기 어자에 비늘린자예요. 물고기 비늘이라는 건데, 물고기 비늘처럼 만든 그림책이에요. 이건 뭐냐? 그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이래 땅이 있으면 요거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이렇게 한 게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어린도책이라고 하고요. 이 부역황책이라는 거는 조세대장이자 호적대장. 이거는 왜 부역황책이라고 하느냐? 이거 거표쥐가 누르끼리 하거든. 그래서 누를 황자 써서 부역황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갑제라는 거를 쓰는데, 이 이갑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좀 있는 집 110포를 단위로 합니다. 1이갑이란 게. 알겠죠? 여기에는 이갑포 10호와 갑수호 100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갑수호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갑호 10집이 있잖아요. 10집이.
열집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씩을 정해요. 이장호라는 걸 정합니다. 이장호라는 걸 정하거든요. 이장호.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갑수호도 100호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10집짜리가 10개씩인데 여기에도 그 두목이 있어요. 두목, 갑수호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와 갑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110호가 2호, 10호, 갑호, 100호. 요게 하나의 단위예요. 그래서 1, 2갑이라고 하는 게 110호. 어이 깜짝이야. 110호. 그러면 여기 갑호도 이제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갑호도 10개가. 그 중에 2, 4, 6, 8, 10. 그 중에 하나씩 두목. 이 두목을 나타내는 게 갑수호예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여기 왜 내가 왜 갑호라죠? 자, 다시 적어볼게요. 미안합니다. 헷갈렸겠네. 자, 2, 10호, 갑, 100호. 이가 갑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두목이 이장호, 여기에 두목이 갑수호. 그러니까 여기 이 110호는 해마다 한 명의 이장호와 한 집의 이장호와 10집의 갑수호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10집의 갑수호가 이제 리드를 하는 거지. 그게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10년 지나면 자기 차례가 다시 돌아오겠지. 그러면 얘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요 이장호, 갑수호 애들이 뭐 부역, 치안, 그 다음에 뭐 재판, 뭐 교화, 그리고 부역 황책이나 이런 것도 이 이장호, 갑수호 애들이 작성을 하고 요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이갑제라고 합니다. 그 지방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영락제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영락제는 이제 주체라고 해가지고 이 1402년부터 1424년까지 이 사람은 이제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이게 마치 좀 뭐랑 비슷하나 하면은 우리 그 고려 시대 때 보면은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세조 있죠. 세조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인 단종 몰아내고 왕 됐잖아. 그거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는 원래 왕 될 운명이 아니었는데 정난의 역이라는 거를 일으켜가지고 1402년에 정난의 역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조카 검문제를 몰아내고 황제가 됩니다. 검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장미꽃 1화의 그 주인공이었지요. 첫째 아들이었던 주표의 아들 주윤문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뭐 쫓겨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이 사람의 근거지. 이 주원장이가 장군들을 못 믿어 놓으니까 국경지대에 군사 이끄는 장군들로 자기 아들들을 보내요. 그래가 이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의 베이징 지역을 그 근거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 요 베이징 옛날 연이라고 해가지고 연왕이라고 불렀어요. 연왕.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 연나라가 있었던 곳이라서 연 그러거든. 그쪽에 살던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이 조카 검문제가 황제가 되면서 이 뭐 삼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에 있는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왜? 황제권 강화를 위해. 당연하지. 지금 이 시기에 뭐 봉건제도 할 건 아니잖아.
거기에 불만을 품고 군대를 이끌고 수도인 난징으로 쳐들어온 거죠. 거의 좀 잘 안 됐어요. 뭐 난징이라는 도시가 워낙 그 강 끼고 있고 바다 끼고 있고 얘가 공격하기가 워낙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는 이끌고 호기 좋게 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상황에 놓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당시 난징에 있었던 환관들이 있어요. 환관 알죠? 중국 역사는 이 환관이 좀 많은 일을 벌입니다. 환관. 그리고 이 환관이 도움을 줘요. 영락제. 환관이 영락제에게 도움을 주면서 성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연왕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건문제를 몰아내지요. 근데 건문제 시체를 못 찾아요. 건문제의 시신을 못 찾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야가 혹시 어디 살아있는 거 아이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 정화라는 애를 시켜가지고 원정도 보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통제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건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시체가 안 나오거든. 그 전투가 끝나고 확인을 해봤더니만 시체가 없어. 어디 갔노? 도망갔나? 그래가 야 찾아봐 하면서 찾으러 간 게 이따 나오는 정화의 원정이고, 그죠? 야 다른 나라 애들이 또 와가 불손하게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어. 건문제가 살아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야 해외 나가는 거 다 차단해. 그런 식으로 해금령을 내리고 뭐 그런 게 다 요거랑 관련이 있다 하는 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황제가 되고요. 황제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난징에 자기한테 유리한 애들이 있겠냐? 여기는 옛날부터 건문제, 홍무제가 자리 잡고 있었던 데인데, 그래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베이징에 그 궁궐을 커다랗게 짓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뭐 가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총 72만 제곱미터. 72만 제곱미터. 뭐 보통 뭐 자금성 막 가면 진짜 크고요. 경복궁 우리나라가 그 게임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경복궁하고 크기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자금성이 한 72만, 경복궁이 한 43만 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커 보이냐면 경복궁은 좀 가면은 듬성한데 자금성은 가면 막 건물들로 빼곡하지. 그러니까 뭐 9,999개의 건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과장이고 실제로 보면 한 7, 8천 개 정도의 건물이 있어요. 그거 다 블록하면 한 며칠 걸리는 거지. 하여튼 요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그리고 내각 대학사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혼자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거의 뭐 재상을 대신하는 거죠. 재상 제도는 폐지됐다고 하지만 이 황제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내각이란 게 있었는데 그 내각의 두목격으로 여기는 내각 대학사라는 애가 있는 거지. 얘가 거의 재상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팽창 정책을 합니다. 그 중국 역사, 중국의 황제 가운데 오랜만에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그 전에 이런 애들 잘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시간이 24분이네. 큰일 났네. 이거 30분밖에 안 되는데. 자, 하여튼 빨리. 팽창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정화의 원정이라고. 정화는 황관입니다. 황관이에요. 황관. 정화 좀 뭐 옛날에 주원장이가 아니고 이 영락제야 이름이 주체라. 이 주체가 장군 시절에 어떤 지역을 갖다가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남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거세를 시켜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화였던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은 막 다 죽여부고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 정화를 시켜가지고 야 다른 나라 한번 나가봐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405년부터 해서 143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나갑니다. 7차례에 걸쳐 나가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솔로 이 건문제 시체가 안 나왔으니까 이 시체 찾으러 한번 댕겨봐라 라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해금령을 내리거든요. 그 해금령을 내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해외 무역이 안 되는 거야. 해외 무역이 안 돼요. 외국 물건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외국 물건들을 가져오기 위해 이 조공무역을 받아와라 이렇게 한 거지. 조공이라는 거 알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겠습니다. 저 그래가 야가 어디까지 갑니까?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아프리카 동쪽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 보면 막 기린 이런 것도 가지고 오고 막 그래요. 기린이라고 이런 것도 가지고 오게 되고, 나중에 얘들이 막 나가 있었던 덕분에 이제 나중에 중국에 있는 중국 아들이 막 외국 나가 있는 아들 있잖아요. 그런 아들을 화교라고 하잖아요. 요 화교 진출에